87페이지 수신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까지 감지기 파트 굉장히 좀 많았죠. 범위가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기는 이제 한 두 강의 정도로 이제 정리할 건데, 뭐 감지기에 비하면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수신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실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수신기입니다. 이게 수신기예요. P형 수신기. 이제 R형 수신기는 이거보다 이제 가격도 비싸고 굉장히 뭐 중계기도 이제 설치돼야 되고 가격이 뭐 몇 배 비싸고,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번 확대를 한번 보면 요렇게 확대가 됩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신기를 볼 때 이 수신기와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수신기도 사람으로 따지면 뇌고, 그죠?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이제 수신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 이제 뇌입니다. 뇌.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뇌가 죽으면은 모든 시스템이 다 죽고, 그죠? 뭐 예를 들어 감지기 하나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그쪽 하나만 고장난 거라. 사람으로 따지면 손가락 하나가 뭐 부사졌어. 그러면 뭐 기능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신기를 이제 도식이요, 심벌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탐이고, 그럼 두 번째 소화 설비 있죠. 소화 설비의 제어반. 그러니까 이제 소화 설비라는 거는 뭡니까?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트롤 판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스계에서는 컨트롤 판넬. 이놈들은 이제 여기 이제 두 줄이 갑니다. 이렇게 제어반 같은 경우는 수신기하고 제어반. 그다음에 세 번째 있죠. 복합식 수신기라고 있거든요. 복합식 수신기, 복합형 수신기, 뭐 똑같은 말인데, 이놈이 뭐냐면 자탐과 소화 설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을 보시면,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형 복합식 수신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위에 있죠. 위에 화재 옆에 요 위에 있죠. 요게 이제 자탐 거거든. 자탐의 지구 표시등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게 보이십니까? 여기 소화 설비 거야. 펌프 설치되어 있잖아. 그죠? 아래쪽에 뭐 빨간색 초록색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볼까요? 여기 요 부분, 여기 보면 기동 확인 뭐 돼 있잖아. 이게, 그죠? 여기 돼 있다 아닙니까? 여기 이제 자탄 부분이고, 예? 이건 안 보이네. 자, 이게 소화설비일 거라. 이게 소화설비일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이 돼 있다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 복합식 수신기, 복합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신기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뭐 제어반으로 해도 되고, 수신기로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게, 근데 이게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복합식 수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수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반은 두 줄이다. 그러니까 도식이요 물어볼 때 수신기를 물어보면 요거 한 줄을 해야 되고, 요 수평 부분에 제어반을 물어봤을 때는 두 줄을 해야 됩니다. 요거 차이만 좀 알아두시고, 뭐
출제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복합형 수신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신기의 종류에는, 이거는 뭐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수신기의 종류에는 P형, 그 다음에 R형, 그 다음에 GP형, GR형, 복합형. 이렇게 있습니다. 복합형은 또 뭐 P형, R형, GP형, GR형이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돼요. P형은, 좀 규모가 작은 건물 있잖아요. 그죠? 이제 R형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래서 R형을 주로 어디에 설치하냐면, 고층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좀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건물. 이런 데는 R형을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뭐, 3층짜리, 5층짜리 이런 건물 있잖아. 이런 데는 R형 넣으면 장비값이 비싸기 때문에 R형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P형을 넣습니다. 그런 데는. 규모가 좀 큰 데는 R형을 넣고, 컴퓨터 시스템을 넣고, 일반적인 아주 규모가 작은 건물에는 P형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GP형하고 GR형은 앞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스. 그래서 P형 플러스 가스 누설 경보기는 GP형. R형 플러스 가스 누설 경보기는 GR형. 이렇게 하고. 근데 복합형 수신기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탄과 소화 설비가 같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 모양 아닙니까? 심벌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요게 이제 여기는 자탄만 들어가 있어. 자탄. 그 다음에, 옆에 소화설비,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제어반 표시를 해야 되죠. 두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쓰니까, 아니, 무슨, 뭐, 제어반이 만약에 소화설비가 많아버리면, 판넬 하나, 둘,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키우자. 키워서, 요 윗부분에 니는, 여기는 자탐 니스레이. 그리고 내가 요 옥내 소화전은 내가 여기 쓸게. 그럼 스프링클러 내 여기 쓸게.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복합형 수신기라. 복합형 수신기라 하고, 요거를 이제 도시기호를 그냥 수신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니, 도면 문제에서 수신기 나왔는데 이거 자탄가 아닙니까? 아이, 복합형 수신기도 이렇게 쓴다. 복합형 수신기도 이렇게 쓰고, 제어반도 출제자에 따라서 이렇게 수신기로 쓰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신발만 구분해 주시라. 제어반과 수신반, 수신기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신기에 따른 정의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별표 3개죠?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쭉 주어지고, 이게 무슨 수신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쓰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최소가 7.8점짜리예요. 이 말은 뭡니까? 7가지, 8가지 이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배점이 큰 거는 9점, 10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때, P형은 이것만 구분하세요. 공통신호. 요것이 구분하세요. 신호가 공통신호다. 이거 구분하시고. P형은. 그러니까, 우리 도면할 때 배웠잖아. 공공표발 경외. 공통. 그죠? P형. 그 다음에 R형은 고유신호입니다. 고유신호. 통신의 고유. 자기 고유신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R형은 중계기가 있는 걸 알잖아. 근데 P형에도 중계기가 있거든.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계기로 구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중계기가 왜 P형에 들어가 있냐면,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 회사에서 형식 승인 제품 중에 하나가 P형 제품의 중계기 타입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팔렸겠습니까? 절대 안 팔리지. 아니, 그럴 비서 R형을 쓰지. 미쳤다고 P형 돈 많이 들어가는 중계기를 설치합니까? 안 쓰지. 그래서 이거는 한 1년 정도 판매를 하다가 망했어. 그래서 이 중계기란 말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계기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에서는 뭡니까? 중계기란 말을 쓰는 거는 이제 다 R형인데, P형도 이제 그런 제품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형. 요거는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 플러스, 그죠? 돼 있죠. P형 수신기 기능과,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R형 돼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시면, 이까지는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P형 복합식 수신기. 자, 봅시다. 제가 복합식 수신기는 뭐라고 했어요? 소화 설비와 자탐이 플러스 된 거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P형 복합식 수신기 보시면, 자, P형이니까 공통신호가 들어가겠죠. 그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화 설비가 쭉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 다 소화 설비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소화 설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P형 복합식 수신기 쓰면 되고, R형은 보세요. 고유신호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어 기능을, 이거는 요 말이 없잖아.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이 말이 뭐예요? 제어반이다. 이게 뭐예요? 제어반은 어디서 쓴다 했습니까? 소화 설비. 그죠? 이 말에 제어반이나 제어 기능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R형 복합식 수신기입니다. 고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GP형은 똑같잖아. 가스 누설 경보기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 GR형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간이형 수신기 봐보세요.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수신기는 아닌데, 일단 간이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간이형. 근데 간인데 이상하게 글자가 가장 많아. 이게 길어. 엄청 길어. 그리고 간이라는 거는 요것만 하세요. 단순하란 말이 있잖아. 단순. 간이형은 단순하다. 요것만 딱 정리하세요. 다른 문구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화재 알림형 수신기가 이제 뭡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판매시설 중에 전통시장에 들어왔잖아. 그죠? 자, 화재 알림형 수신기는 정통시장에 설치하는 수신기고, 그죠? 화재 알림형 감지기, 뭐뭐 있었습니까? 연기 복합형이 있었고, 열연기 불꽃 복합형, 이 두 가지 감지기를 쓰죠. 그죠? 그럼 이때, 이 화재 알림형 수신기가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뭐 쭉 읽어보면 뭐 화재 알림형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죠? 이걸 직접적으로 볼란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능이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써드렸는데, 부가적으로 또 한 기능이 더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화재 알림형 수신기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수신 기능이 있죠. 이거는 뭐 다 있는 거죠. 수신기에는 수신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재가 표시가 되지. 그죠? 화재가 표시가 되고, 뭡니까? 경보가 됩니다. 화재가 표시되고 경보가 된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기능이냐면 속보 기능이 있어요. 속보 기능. 그죠? 한 3번 한 것 같은데. 속보 기능. 이 속보 기능은 소방관서에 통보를 해주잖아. 119에. 그죠? 소방관서에 음성으로 이거는 전달이 됩니다. 음성으로 전달이 되고. 음성으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관계인 있죠. 이 관계인한테는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서버 기능이 있죠. 저장이 된다 아닙니까? 서버 기능. 그죠? 이 서버 기능은 화재 정보 신호를 1년 이상 저장을 해야 돼. 임의로 우리 삭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1년 이상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확인하고,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도 가능해야 되고, 그죠?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확인,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적인 기능인데, 이거는 주된 기능은 아니고, 이거는 자동 보정 기능이라고 있어요. 자동 보정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요 기능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동 보정해서 자기가
뇌가 조금 우수한 뇌라 이 말이지. 우수한 뇌이기 때문에 이놈이 지가 판단해가지고 야 이거는 화재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비화재보. 비화재보를 방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지해준다. 자, 그래서 화재 알림형 수신기는 이제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에 설치하는데, 그죠?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됐던 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좋은 점이 이거잖아요. 영상을 멈추고 그냥 판서하고 또 이어가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쓰고 나서 제가 시간을 드리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딱 드립니다. 판사하세요. 드리거든요. 온라인은 좋은 점이 딱 멈춰놓고 여기에서 딱 쓰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우는 겁니다.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니까. 온라인 수업이 그래서 조금 빠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은 굉장히 좀 길어져요. 막 가리면 나오라고 난리치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데, 이거는 최근에 개정이 좀 된 내용이 있어요. 문구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축적형 수신기, 아날로그식 수신기, 다시노식 감지기를 접속하는 수신기 해가지고, 요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게 다시노식 수신기였거든. 이제 문구가 다시노식 감지기를 접속하는 수신기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신출로 나올 수는 있어요. 기출 문제에는 이게 없거든요. 신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렇게 축적 시간, 몇 초,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 쓰라고는 절대 안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축적형 수신기에 대한 내용이다 해갖고 이렇게 초는 나올 수가 있어. 초는 가로놓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출로.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저는 출제자가 우리가 신출까지 공부하기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고 시간 남는 분들은 요거는 좀 시간 정도 초 정도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공칭 축적 시간 요런 거 좀 해두시고 공칭 축적 시간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축적형 감지기에도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수신기는 아날로그 감지기로부터 쭉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노식 감지기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표를 3개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신출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느낌상.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일단 출제도 되긴 한 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까지 또 소방기사를 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 수신기가 제품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기능이 옛날 거, 그 다음에 최근 거, 또 불과 몇 년 전에 거, 이게 또 제품마다, 회사마다, 이게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것 말씀드리면, 수신기가 있으면요, 화재 표시등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무조건 다 있거든요. 화재 표시등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형입니다. 이거는. 지구 표시등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이제 5회로용 아닙니까? 5개가 있으니까. 요게 뭐냐면, 지구 표시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란 말을 어디서 썼습니까? 회로. 감지기에 썼잖아. 감지기 딱 작동하면 그게 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지기 동작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게다.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지구 표시등.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지구 표시등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게 만약에 1층, 2층, 3층, 4층, 5층이면 5층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그리고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지구 경종이 출력되고 주경종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전압계 이런 거는 요즘에 전압계 타입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이건 옛날 타입이야. 옛날 타입이고. 그 다음에 각종 스위치류가 있거든요. 스위치. 이게 보면은 뭐 주경종 정지시키는 거, 지구경종 정지시키는 거, 각종 시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어. 시험장치. 그 다음에 복구 스위치, 뭐 자동 복구 스위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실물로 보고 제가 설명을, 이런 각종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교류 전원, 교류 전원 해가지고 녹색불로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나갔으면 나가고, 여기 보면은 예비전원 표시등이라고 있거든요. 예비전원 표시등이라고 있어요. 예비전원. 여기 불이 들어오면 상용전원이 나가고 예비전원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거다. 배터리죠, 배터리. 아래 보면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비전원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요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 수신기 제품마다 다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볼까요? 실물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이제 화재 표시등이에요. 여기 화재 표시등.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동작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지구, 각 지구를 표시하는 거지. 볼까?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 층수가 표시되어 있잖아. 그죠? 층수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1, 2, 3, 4, 5, 6.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회로선을 물려서 저 발신기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각종 스위치류들이 있잖아요. 여기 교류전은 불 들어와 있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녹색불. 그리고 요거는 예비전원 시험하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예비전원 시험이 돼.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예비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 봐보세요. 배터리.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메인 배터리. 예.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또 갔잖아, 이게. 예비전원. 이건 뒤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신기라고 돼 있잖아, 이게.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발신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는, 여기 있잖아요. 지구 표시등. 여기만 불이 들어와. 감지기만 동작하면. 여기에, 물론 화재 표시등도 불이 들어오겠지. 근데, 발신기를 누가 누르면, 발신기 램프 여기에도 응답 램프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옵니다. 두 개 같이 들어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신기를 봤는데 여기에만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뭡니까? 저 층에 감지기가 동작했구나. 알 수가 있고 1층에. 그 다음에 발신기에 불이 들어왔고 1층에도 불이 들어오면 1층 발신기를 누가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고램프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지금 없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선 뜨는 거,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경종 있잖아. 자, 이걸 눌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깜빡깜빡거리지. 그죠? 그러면 주경종이 나가면, 자, 보세요. 지금 주경종을 눌려놨어.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게, 눌려놔도,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자, 동작 시험을 누르고, 눌렀어요. 1번 1층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소리가 나갈 겁니다. 시끄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복구를 빨리 눌렀지. 주경종을 눌려도 예전에는 이거 눌려놓으면 주경종 나가면 출력이 안 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 주경종이 딱 풀려버린다고. 근데 지구경종 같은 경우는 눌려놓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잖아. 그러면 뭐다? 이거는 안 돼. 직접 풀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안 풀린다고. 이건 눌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상방송 연동시켜주는 거. 이것도 눌리면 비상방송이 안 나갑니다. 풀면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눌려놓으면 안 돼. 어디든지 이걸 눌려놓으면 안 돼. 이거 눌려놓으면요. 눌렸단 말은 이거 빨리 풀어라 이 말이거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스위치 주의등이라는 게 있거든. 스위치 주의등
전멸할 때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그럼 뒤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게 다 스위치 주의입니다. 이거. 다 스위치 주의예요, 이거. 이거 눌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야, 이거 깜빡깜빡거리니까 가서 니 풀어. 지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저. 부저는 이제 요 안에 무슨 고장이나, 뭐 조금이라도 뭐가, 뭐 이상이 있으면 요 부저 소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도통시험 스위치가 있죠.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일단, 그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도통시험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동작시험 스위치라고 해갖고, 예? 또 작동시험 스위치라고, 작동시험이란 게 있거든요. 그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도등 연동시켜주는 게 있고, 이거는 축적, 비축적. 그럼 이거는 축적형 수신기네, 그죠? 그죠? 요거 축적, 비축적. 요거는 이제 자동 복구. 요거는 복구. 자동 복구, 복구.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테스트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메인을 표시해 주는 거, 요거예요. 지금 DC 24V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4.6V. 배터리는 23.8V. 요즘에 이게 자동으로 이게 표시가 되더라고. 그 다음에 안에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안에 구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신기 내부거든요. 복잡하죠? 굉장히 기판이나 막 이렇게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종 단자가 있어. 단자가. 여기는 이제 회로 단자. 감지기 있죠? 회로. 그게 여기에 물리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면 감지기 회로 쪽에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종단장을 다 달아놨거든. 공통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실제 발신기 쪽으로 간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발신기 쪽으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수신기는 종단장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있잖아요. 단선이 계속 뜹니다. 단선이 계속 떠가지고 이걸 제가 이거를 계속 소리가 나갈 거 아닙니까? 부저 소리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물려놨어. 실제로 여기 물리면 안 되고 이게 어디에 물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저짝에 발신기 쪽 가서 물려야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버렸지.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공통 단자 있고 각종 뭐 응답 단자 뭐 주경종 단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비상 방송도 다 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방송 단자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유도등 단자 이런 게 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배터리예요. 요거는 이제 자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이게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하는 거 요거 배터리 연결돼 있죠. 요게 이제 예비 전원입니다.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요 내구나 이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꺼버리면 바로 요 예비 전원으로 넘어가요. 부저 울리죠. 이게 뭡니까 지금? 야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거라. 정상이 아니다 이거라. 자 켰어.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죠. 자 부저 소리가 그죠? 가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부저가 울릴 뿐 닿고. 이게. 자, 그 다음 다시. 자, 요거는 이제 대충 이렇게 봤으니까, 이 정도로 감을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서 자격증 취득하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한번, 제가 지금 눈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눈 수술을 좀 이따 하러 가야 돼. 한 두 달 있다가 눈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와,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몸이 하나하나 이제 맛이 가납니다, 지금. 맛이 가서. 지금 힘든 게 너무 많은데, 몸이. 눈이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한쪽이 거의 이게 뭐 허옇게 보이거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뭐 망막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신기 안에 열어서 결선하려고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여기 요 단대구나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어떻게든 짬을 내서 걸으시고 운동을 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고생을 안 합니다. 자, 그거는 제가 딴 거 필요 없어.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매일 딱 걸으시면은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자, 보셨죠? 그 다음 수신기의 기능 한번 봅시다. 자, 수신기는 어떻게 됩니까? 화재 신호를 직접, 자,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가 있으면,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누른 신호를 이렇게 수신을 받죠. 수신을 받습니다. 그죠? 받고. 그죠? 받으면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아이가? 여기에 표시를 내주지. 아까 봤잖아. 지구 표시, 화재 표시 있었잖아요. 표시를 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을 보내주는 거야. 경종으로. 그죠? 화재 발생을 경보까지 해주는 게 수신기의 기능이다. 그다음 두 번째, P형 수신기의 기능과 R형 수신기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P형 수신기의 기능과 R형 수신기의 기능을 각각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P형 수신기 기능과 R형 수신기 기능이 중복되는 게 있거든. 이거를 좀 되도록이면 중복 안 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정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자, P형 수신기의 기능은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아까 봤잖아. 동작 시험이라고 있었잖아. 그리고 회로 도통 시험 있었다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요 두 개가 일단 있고 나머지 것도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P형도 기록 저장 장치 이런 게 있어. 999개까지 저장 딱 되고 뒤에 것도 신호 들어오는 거는 또 앞에 거 삭제되고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R형 수신기의 기능 두 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가 뭐냐면 아까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눌렸다 아닙니까? 이거는 P형에도 있어. R형에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R형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 하면 저장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R형도 기록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P형도 있어요. 기록 저장 장치.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게 세 가지 쓰라, 네 가지 쓰라라고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뭐 이거는 간단하게 있다 아닙니까? 동작 시험 장치라고 쓰셔도 됩니다. 화재 표시 동작 시험 장치, 아니면 동작 시험 장치라고 쓰셔도 되고, 도통 시험 장치라고 쓰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예? 정확하게 써주면 좋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도 P형, R형 다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 저장 장치도 P형, R형이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암기하시고, 두 개는 P형에 써주시고, 두 개는 R형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제 되도록이면 좀 중복 안 되게 써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요 있네.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등 전멸시 원인.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주세요. 글자를 빼주는 게 낫겠다. 아까 그 제품에는 또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스위치 주의등이 깜빡깜빡거리더라 아닙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다시 앞에 돌려보세요. 그거 보면은, 제가 스위치를 눌릴 때마다 깜빡깜빡거려서, 그게 스위치 주의등이라. 일단, 깜빡깜빡거리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었고, 스위치 주의등이라고, 램프 한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경용 스위치 누르거나 지구경용 스위치 누르거나 도통시험 스위치 누르거나 그 다음에 작동시험이 동작시험 아닙니까? 동작시험 스위치를 누르거나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무거나 5개 중에서 한 개를 누르면 요 램프 한 개에서 불이 다 들어왔다고. 한 개에서 5개 어떤 걸 눌려도. 근데 지금은 각자 개별로 돼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스위치 주의등입니다. 지금은 개별로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 개별로 돼 있다. 근데 이것도 제품마다 달라, 이게.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예?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는 스위치를 눌리면 그리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형 이거는 빼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경용 스위치를 눌렸을 경우, 지구경용 스위치를 눌렸을 경우, 뭐, 정지란 말이 들어가면 좋겠지. 그죠? 주경용 정지 스위치, 지구경용 정지 스위치, 그 다음에
도통시험 스위치, 그리고 동작시험 스위치, 이거를 눌렀을 경우에, 그리고 자동복구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죠? 스위치 주의등이 깜빡깜빡거린다. 앞 돌려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신 분은 앞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그 다음. 수신기의 상용전원 감시등.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류 전원, 이것도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 교류 전원 해가지고, 녹색불이 항상 점등이 돼 있어. 평상시에. 그죠? 앞에 돌려보시면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이게 왜 불이 갔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상용전원이 지금 차단된 거 아닙니까? 끊겼어. 그 원인이 뭐겠어? 정정. 그러니까 220V가 안 들어오는 거라, 일로. 그죠? 그 다음에 안에 퓨즈가 단선이 됐어. 그죠? 그럼 전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용전원이 단선되거나 접촉 불량.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상용전원이 단선됐을 경우,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접촉 불량은 좀 말이 어려우니까 상용전원이 단선됐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전이 됐다. 그 다음에 상용전원이 잘렸단 말이야. 단선됐다. 그 다음에 퓨즈가 단선됐다. 그리고 전원부 자체가, 그 수신기 안에 보면 전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수신기 안에 전원부라고 전원을 통과하는 그 부서 같은 게 하나 있어. 그 놈이 불량이 났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교류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 감시등 점등 응인. 자, 아까 또 보면은 예비전원 감시등이란 게 있거든요. 이 예비전원 감시등이 있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일단 뭐겠어요? 예비전원 감시등에 불이 들어왔다. 야, 어이, 관계인 수신기가, 나 예비전원 지금 힘 없어. 마탱이 갔다. 불 들어오는 거라. 야, 빨리 고쳐. 어떻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예비전원 감시등이 평상시는 불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죠? 예비전원이 불 들어왔단 말은 예비전원에 문제가 있단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4가지 쓰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예비전원이 불량이야. 이게 오래됐어. 불량. 그 다음에 예비전원이 뭡니까? 완전히 방전돼 뿌는 기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따지면 휴대폰 배터리 불량이면, 예? 휴대폰에 이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서 완전히 끝까지 그 0%까지 그냥 막 소비를 다 해버렸어. 그럼 휴대폰 꺼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비전원용 퓨즈가 있거든. 아까 제가 열었을 때, 예비전원 바꿨을 때 퓨즈, 그 불이 딱 들어오더라 아닙니까? 그 퓨즈가 있어. 그게 예비전원 퓨즈거든요. 그 퓨즈가 단선이 났다. 퓨즈가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비전원 작동이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예비전원과 수신기간 연결 커버, 뭐 미연결, 접촉 불량, 이런 거가 4가지 쓰는 거니까, 이거는 긴 거는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예비전원도 충전부가 있거든. 예비전원 충전부. 예? 그러니까 왜 예비전원이 평상시에 뭡니까? 예비전원 배터리 요게 요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예비전원입니다. 이게 요렇게 잭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수신기에. 그러니까 이걸 꼽혀 있어야지 이놈이 충전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놈이, 예?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도 안에서 어떻게 전원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지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충전기 꼽았을 때. 이게 충전기 꼽는 거라, 이게. 충전시키는 거라, 이게. 잭이라. 꼽으면 배터리에 충전이 계속되고 있다가 정전되면 이놈 갖고 뭡니까?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쓴다, 이 말이야. 여기 잭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비전원 충전되는 요 부분이 불량이 나면 충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때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진 거 요거 빼고 예비전원 불량, 예비전원이 완전히 마탱이 갔다. 완전 방전. 그리고 예비전원 퓨즈가 단선됐다. 그리고 예비전원 충전부, 예? 잭이 불량이다. 뭐 이렇게 이 중에서 이것도 실무적인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P형과 R형 수신기 비교해가지고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적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전송 방식, 신호 전달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P형은 각자 선이 따로 가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 전송 방식 또는 1:1 접전 방식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개별 전송 방식 또는 1:1 접전 방식. 하나하나 기구마다 선이 따로 다 가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1 접전 방식.
R형 수신기는 뭡니까? 다중전송 방식. 통신을 쓴단 말이에요. 통신, 다중전송 방식.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호 종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우리 P형은 공통신호를 쓰죠. 공공표발 경우에. 근데 R형은 뭡니까? 아까 고유신호라고 있었잖아요. 앞에 제일 처음에 우리 수신기 구분할 때 P형은 공통신호, R형은 고유신호. 이거로 구분해라 했죠. 그리고 배관 배선공사는 P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P형은 지구별로 선이 다 따로 가야 되니까 선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에 1층 수신기에 전체 시스템 선이 내려오면 우리 이런 선 있잖아요. 선 한 가닥 1.5스퀘어, 2.5스퀘어 이런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수공사할 때 시급한다고. 선 하나 찾으려면. 근데 R형은 몇 가닥 안 내려옵니다. 왜? 우리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 출력 요게 이제 기본선이거든. 제품 회사마다 또 다른 선이 한두 가닥 추가될 수가 있지만 기껏 해봐서 네 가닥에서 한 대여섯 가닥 들어간다고요. 중계기 몇 개까지. 그러니까 발신기로만 따지면 뭐 한 50개에서 100개까지는 거기 쓸 수가 있어. 제품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선이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 배선공사는 선로수가 많아서 복잡하고 P형은 그죠? R형은 선로수가 적어서 간단하다. 선로수만 간단한 겁니다. 시스템 자체는 좀 복잡해요. R형이. 자, 수신방 가격은 당연히 이거는 공사비는 R형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R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신방 가격만 따지면 한 3배 이상 R형이 비싸요. 3배 이상 비쌉니다. 기본 타입으로 했을 때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P형은 저가고 R형은 고가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R형이 비싸겠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렵다 쉽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P형은 어렵다, R형은 쉽다. 근데 실제 R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R형이 더 어렵습니다. 실무에 가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선로수가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선로수가 많아서 어려운 거고, R형은 선로수가 적어서 또 자가 진단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장이 바로바로 뜹니다. R형은. P형은 우리가 표시창으로 불이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R형은 뭐로 들어옵니까? 숫자나 문자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요 LC, 여기 창이 있어, 이렇게. 창이 있거든. R형은 창이 있다고. 요거는 표시창에 불만 들어오거든.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게 1층이다. 1층,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기는 1층 발신기 작동 또는 감지기 작동 이렇게 뜹니다. 문자로 딱 명확하게 딱 집어주고, 그 다음에 5층에 단선이 났어. 종단장이 빠져버렸든지 종단장이 불량이 났어. 그러면 5층에 단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거지. 이런 게 고장나면 고장이 바로바로 표시됩니다. R형은.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봐보세요. 신축 변경 증설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뭐냐면, 자, P형은 만약에 증설을 한다. 증설. 자, 건물이 이렇게 있다가, 내 건물 한 층 더 올릴게. 이리 돼버렸어. 그럼 여기 발신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신기에서 선이 하나 더 가야 돼, 이렇게. 선이 또 가야 된다, 아닙니까? 물론 기본선은 여기서 따면 되지만, 선이 또 감지기선하고 이런 게 가야 된다고. 우선경보 방식은 경중선도 가야 되잖아. 이게 좀 어려운 거지. 근데 R형 같은 경우에는, R형은 중계기를 하나 설치하면 돼요. 중계기 설치해서 밑에 있는 중계기에서 선이 이렇게 가면 돼, 그냥. 선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수신기에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주소 하나만 입력시켜주면 돼. 그 제품, 제조회사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설이 되더라도 굉장히 용이하지. 이거보다는. 이거는 수신기에서 직접 선을 깔아야 되지만 R형은 선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증설이 용이합니다. R형은. 자, 그리고 R형 수신기의 특징 4가지. 자, 이거는 예전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 선로수가 적어서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이 아니지만 선로수가 적어서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선로수가 적다는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선로수가 적어서 경제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 변경 증설이 용이하다. 맞죠? 그리고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숫자나 문자로 표시가 되잖아. 그죠? 화재 사실을. 그리고 유지관리가 쉽다. 그죠? 이것까지 우리가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P형은 표시창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되어 있고, R형은 화재지구 표시창에다가 문자나 숫자로 딱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전압수치 봐봅시다. 이거는 제가 표모음 할 때도 한 건데, 누전경보기 나오면 600V 이하. 그죠?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그죠? 누전경보기는 사용전압 몇 볼트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가. 이러면 600V 이하. 그리고 저압, 고압, 특고압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저압은 교류 1 이하. 그죠? kV입니다. 그리고 직류는 1.5 이하. 그죠? 특고압은 7초가. 고압은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렇게 써주시면 돼. 그죠?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개정이 된 거죠. KC 규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실 경우의 상황. 자,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화재 램프가 점등이 될 끼고, 지구 램프가 점등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수신기에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화재 표시등이 있고, 지구 표시등이 있다. 여기 있다. 자, 화재가 나면, 지구 표시등 불 들어오고, 화재 표시등 불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출력이 나갈 거 아닌가 봐. 그죠? 출력은 어떻게 나갑니까? 주경종, 주음향장치, 수신기에 달려있는 거, 여기서도 출력이 나갈 거고, 지구 음향장치에도 출력이 나갈 것이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화재 표시등이 있습니다. 화재 표시등, 여기 불이 들어올 거고,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여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경종이 나가겠죠. 자, 주경종은 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달아놨습니다. 주경종. 지구경종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발신기 쪽에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제가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동작 시험을 누르고, 이게 이제 스위치 주의등이라. 깜빡깜빡거리잖아. 이거 눌리면 안 된다고. 이것도 지금 눌리놨잖아. 주경종. 지구경종 눌리니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도통시험 눌리도 딱 깜빡깜빡거리잖아. 눌리면 안 된다고. 깜빡깜빡 눌리면 안 돼. 자동 복구 눌리면 깜빡깜빡거리잖아. 눌리놓지 마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요 스위치를 끄고, 요거 정지 스위치를 끄고, 자, 소리 나갈 겁니다. 시끄러울 거예요. 동작 시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1층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1층. 그리고 확인. 이걸 누르면 이제 바로 동작 시험이 나갑니다. 그럼 바로 경종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고, 여기 불 들어오고, 이게 지구 표시등 불 들어오는 거 보고, 그죠? 소리 나가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나갑니다. 자, 복구시켰지. 자, 그럼 주경종을 끌게요. 주경종을 껐죠? 끄고, 그럼 출력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다시 보세요. 자, 동작 시험 누르고, 1번 누르고, 그러면 여기 불 들어오고, 여기 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나가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자.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죠. 소리 나갔죠? 소리가 금방 주경종 나갔고, 어디선가 지구경종에도 나간다, 이 말이다. 그렇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무적인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보고 물론 이걸 한 번 본다 해가지고 뭐 다 이해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직접 해봐야 아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또 보고 가는 게 어딥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요시간 봐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R형 5초, 비상방송 10초, 이거 비상방송 10초는 뭐 필기 때만 무지하게 봤을 거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60초,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R형 수신기 5초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R형은 통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계기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서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신호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신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통신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TV하고 동시에 같은 영상, 화면, TV 시청할 수 있죠. DMB. 그러면 시간차가 발생하죠. 똑같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통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죠? 그러면 TV하고 휴대폰 있을 때 TV가 먼저 방송되면 휴대폰이 조금 있다가 늦어지잖아요. 이게 통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통신 때문에 딜레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R형은.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하면 이놈이 작동하잖아.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P형은 바로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0. 몇 초도 안 걸려. 동작시키면 바로 와서 바로 출력이 나간다고. 이거는 뭐 1초도 안 걸린다고. 0. 몇 초밖에 안 걸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가거든. 근데 R형은 이놈이 동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신호가 요즘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초창기 그 R형 시스템일 때는 이게 오는데 있잖아요. 시간이 한 7, 8초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무전기를 들고 감지기 찍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수신기에 누가 하나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는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신기에서 확인됐다, 동작됐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넘어가거든. 근데 위에서는 감지기에 작동 표시 램프에 불이 들어와서 넘어가야 되는데 밑에서 한참 있다가 오는 기라 신호가.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오래전 30년 전에 그 수신기는 이게 통신이 엄청나게 늦어가지고 환장하는 거라. 진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완전만 허파가 뒤집힐 정도로 점검이 힘들었다고. 맨날 싸우는 거라. 무전기 들고 아니 작동 안 되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빨라졌는데 그래도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5초예요. 5초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점이 많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그 방화범이 범죄자죠. 방화범이 그 기름통 들고 휘발유통을 들고 차에 그 지하 주차장에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불 내고 또 다른 주차장 가서 또 불을 내고 한 두 군데 세 군데 불 내다가 이제 잡혔어 그 사람이. 그게 이제 크게 소화가 이제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소방대가 이제 불을 껐는데 거기 준비작동식이 설치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 그래서 이게 통신이 늦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한번 그 분리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보험회사하고 뭐 이렇게 뭐 경찰들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점을 좀 파악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수신기에는 자 보세요. 수신기에는 감지기 신호가 A가 들어왔어. 그 사이렌이 나갈 거 아닙니까? 사이렌이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감지기 B가 동작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딱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야 되잖아. 설비가 작동시켜줘야 되잖아요. 준비작동식 밸브 소울을 터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A가 작동하고 B가 작동을 하고 신호가 이제 오죠? 그럼 이놈이 출력을 딱 솔레노이드 밸브 쪽으로 탁 보내줘야 되는데 이 순간에 이게 화염이 열 방출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 감지기 배선하고 이런 선들이 단선이 떠쁜 겁니다. 단선이 딱 나는 바람에 이 수신기가 먹통이 돼버린 거지. 이 뭐지? 갑자기 신호 들어오다가 단선이 딱 생겨버리니까 출력이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밸브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수신기 상으로 보면은 이게 정상 작동이 된 거예요. 수신기 상으로 보면. 근데 실제 작동이 안 됐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했어. 그래서 이게 옛날 거는 굉장히 신호가 느리거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5초 정도로 딱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초 이내에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상방송은 10초. 이거는 음성이죠. 이거는 비상방송에서 따로 할 건데 또 이거는 우리가 수신기 자탄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연동이 될 때 여기에 증폭기를 설치해서 앰프 확성기로 나가잖아. 그죠? 이렇게 나갈 때. 그죠? 요 확성기는 어떻게 나간댔습니까? 음성으로 나간대 있죠. 근데 음성 나가기 앞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에 일정 부분 경보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민방위 훈련처럼 민방위 훈련할 때 처음에 사이렌 경보음이 나가죠. 왱 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음성이 나갑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민방위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 민방위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이것도 경보음이 나가거든. 경보음이 일정 시간 나가고, 물론 안 나가는 타입도 있습니다. 나가고, 음성이 나올 때, 이 경보음만 나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성 나오는 시간이 10초입니다. 10초 이하의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는 60초. 가육.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능시험부터 할 건데, 이 기능시험도 조금 골치가 아픈 게 제품마다 테스트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요즘에는 나오는 게 어느 일정 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설치 기준 보고, 자, 수신기 쪽은 마무리 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